금융권의 배신. 64세 은행원이 7천만 원으로 150억을 만든 이야기. 내가 벌 때마다 은행은 손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올해 64세입니다. 한때 부산의 중형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30년을 금융권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금 상품을 권유하고 대출 상담을 하고 펀드 가입서에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안정이 최고입니다. 펀드보다 예금이 안전하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조언이라 믿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제 통장에 남은 건 고작 7,200만 원뿐이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금 대부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녀 결혼 비용, 전세 보증금, 부모님 병원비. 하나하나 써내려가다 보니 제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식 날 저는 지점장 명패를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던 그 작은 명패를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돈만 지켰구나. 내 돈은 한 번도 일하게 하지 못했네. 그날 저녁 퇴직 축하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남들 돈만 불려줬잖아요. 이번엔 우리 돈을 좀 불려봐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원이면서도 아니, 은행원이었기에 더더욱 주식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배운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은행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제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남은 7천만 원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생활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둘째, 비상금.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셋째, 실업용 투자금. 이건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배당이 높은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전력, 포스코, KT 같은 안정적인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은행원 시절 대출 승인했던 회사들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원. 한 달 동안 밤새워 공부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린 결과가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라면 한 박스 더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사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회사를 이해하지 못했어. 단지 배당률만 봤지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은행이 아닌 나 자신을 믿어야 해.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투자 서적 60권을 읽었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책을 한 권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마다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며 매출은 늘고 있는지, 부채는 줄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건강한지를 따졌습니다. 새벽 2시까지 불을 끄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볼 때도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19년 반도체 붐이 일었습니다. 뉴스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오른다는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유행을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테마주에 손을 댔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지 그 회사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요. 그리고 순식간에 1,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빨간 숫자를 보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은행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결국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박? 그래, 나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야.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운에 맡긴 도박이었어.
그날 밤 저는 거래 내역을 모두 프린트했습니다. A사 용지 수십 장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제 실수를 분석했습니다. 손실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은행원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기 성과만 보고 빠른 수익만 쫓았습니다. 회사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사니까 샀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5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첫째, 모르는 기업은 절대 사지 않는다. 이름만 들어봤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사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사는 누구인지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둘째, 5년 뒤에도 존재할 기업만 산다. 유행은 지나갑니다. 테마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회사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배당은 재투자한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같은 회사 주식을 삽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기로 했습니다. 넷째, 현금 30%는 반드시 남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전 재산을 주식에 넣지 않습니다. 언제든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섯째, 시장이 아닌 사업을 본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고객이 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읽으며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은행원 시절 제가 대출 승인했던 기업들이요. 그때 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매출 추이,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담보 가치까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은행이 대출해주는 회사는 절대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걸요. 은행은 위험을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 은행이 수십억, 수백억을 빌려준다는 건 그 회사가 믿을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과거 제가 대출 승인했던 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건설기계회사, 발전소 부품 제조사, 물류 장비 업체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하게요.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수익은 없었습니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했고 때론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그 다음 달엔 70만 원. 그 돈을 다시 주식에 넣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조금씩 더 사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배당금이 월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월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제가 산 회사들의 주가가 하나둘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그 회사들이 꾸준히 사업을 잘했을 뿐입니다.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배당금도 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한순간의 대박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라는 걸요. 5년이 지났을 때 제 자산은 1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이 15억이 된 겁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모르는 회사는 사지 않았고 5년 뒤를 생각하며 투자했고 배당금은 계속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29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제 자산은 150억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그 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전에 근무했던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지점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어떤 거래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금 창구, 대출 상담 데스크, 펀드 가입 안내문. 모든 게 낯설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맡길 돈이 없네요. 다 제 계좌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직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10년 전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따스한 봄바람, 그리고 자유. 이제 저는 더 이상 주가를 보지 않습니다. 매일 증권 앱을 열어서 빨갛게 오르고 파랗게 내리는 숫자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다. 나쁜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고른 회사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당금으로 살아갑니다. 퇴직식 날 아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늘 남들 돈만 불려줬잖아요. 이번엔 우리 돈을 좀 불려봐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돈이 우리 둘을 부려요. 은행은 당신의 돈을 잠재웁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예금에 가둬둡니다. 1년에 2%씩 이자를 주면서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돈을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고 시간을 믿고 꾸준히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64세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것, 조급함을 이기는 것,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 공식입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지만 진짜 투자는 퇴직 후에야 배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